서울 구로구 철강회사 부장 김도현 38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여자 이수정. 명문대 출신, 대기업 근무,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는 효녀. 완벽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시선에도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만큼 다정한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분당 신축 아파트를 내줬습니다. 시세 15억. 평생 일궈온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하더라. 남자 이용할 눈이야. 도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대학 선배가 신부의 짐을 옮기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녹음 파일. 이번 신혼집이 15억짜리라며 장인어른이 완전히 물렸어. 3년만 살면 절반은 내 거야. 그 남자 완전 호구야.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공범은 도연에게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 박진수였습니다. 1년간 믿었던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은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하는 대신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혼식 당일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신부 입장 음악 대신 울려 퍼진 녹음 파일.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퉜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장이 진실의 재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 구로구 철강회사 사무실 6층. 창밖으론 회색빛 공장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익숙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38세. 부장 직함을 단지 2년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를 언젠가는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가는 오피스텔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편의점 도시락이 몇 개 놓여 있었고 거실 탁자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란 게 다 그렇듯 생활에 흔적만 있을 뿐 삶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 동기 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는 도연보다 사교적이고 입이 가벼운 친구였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하고 사람 소개시켜주는 걸 취미처럼 즐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집 가고 그러지 뭐. 야, 너 아직도 혼자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 한 명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개팅이란 건 언제나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아. 무엇보다 성격이 좋아. 결국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그녀는 정갈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쇼컷 머리, 옅은 화장, 차분한 목소리. 도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진수 오빠가 좋은 분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또 과장을 좀 하는 편이라. 아니에요. 듣고 보니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수정은 말을 아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과를 나와 지금은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시골에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연은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효심 깊은 여자. 그건 도연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던 덕목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분 드물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는데. 수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수정은 주말마다 만났고 조용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강 산책, 영화 관람, 맛집 탐방. 수정은 언제나 배려가 깊었고 도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일 힘들죠? 그래도 당신은 정말 멋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에게는 위로였습니다. 38년을 살며 이토록 다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강업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그 여자 어떤 애야? 좋은 사람이에요. 효심도 깊고 성실하고. 상견례는 언제 하자는 거냐? 도연은 그날 아버지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안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사랑이 이성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큼 다정한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어요. 도연은 훗날 그날의 자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은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하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를 이용할 눈이야. 아버지가 사람 많이 봤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수정이는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단, 혼수,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아, 결혼도 새 출발이니까 좋은 데서 시작해라. 분당 신축 아파트. 시세 15억짜리 신혼집이었습니다. 도연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그러나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 집이 훗날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줄은. 결혼식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수정과 통화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될 거야. 당연하죠. 당신만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분당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32평형 신축 아파트, 깨끗한 마룻바닥, 넓은 거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 베란다. 모든 게 새 것이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집에서 수정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을 살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이 집 시세가 15억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가 평생 철강 일하면서 모은 돈이야. 내 결혼 선물로 준 거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근데 말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여자, 이 집 얘기 듣고 뭐라고 하던? 도연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정은 신혼집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장인어른께 잘해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은 어땠어? 표정이요? 그냥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상견례 때 봤는데 말이다. 그 여자 눈빛이 달라지더라. 아버지, 또 그 말씀이세요? 도연아, 아버지는 사람 많이 봤다.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아냐? 도연은 불편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 때문에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수정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1년 동안 지켜봤어요. 1년이 뭐가 길다고. 사람은 10년을 봐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들으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기억해라. 이 집은 내 피땀이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랑 신혼집 다녀왔어. 어떻던데요? 마음에 드셨어요? 응, 좋아하셨어. 근데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무슨 걱정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딸 보내는 부모 마음 같은 거겠지. 수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성격이 원래 그러신가 봐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고마워. 당신 혹시 저 의심하는 거 아니죠? 그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왜 너를 의심해? 다행이다. 전 당신만 믿거든요. 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너만 믿어. 통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하더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배신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수정이는 달라. 수정이는 진심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수요일, 도연은 회사에서 마지막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복귀할 일정을 동료들과 조율하고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다녀와서 밥 살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퇴근 직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냐? 회사요. 왜요? 혼자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혼자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신부 쪽 좀 알아봤다. 도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수정이라는 여자, 과거에 남자 문제가 좀 있었더라.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른다. 근데 확실한 건 그 여자가 돈 문제로 남자랑 헤어진 적이 있다는 거다. 도연은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확인도 안 된 소문 아니에요?
소문이든 아니든 아버지는 불안하다. 결혼 미루는 게 어떻겠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요. 하객들도 다 오기로 했고, 도연아, 결혼은 인생이 걸린 문제다. 신중해야 돼. 저도 신중했어요. 1년 동안 지켜봤다고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후회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과거에 남자 문제가 있었다고? 그는 수정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흘 전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과하게 반응하시는 거지. 도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하더라. 돈 문제로 남자랑 헤어진 적이 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고 수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그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점검 사항들을 확인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의심은 사랑을 갉아먹지만 무시된 불안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결혼식 전날 오후 2시, 도연은 분당 신혼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정의 짐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혼수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이제 그녀의 개인 짐만 들어오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대학 선배 최상호가 1톤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상호는 졸업 후 용달 사업을 시작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사 업체보다 선배를 믿고 부탁했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뭘 동생 결혼인데 당연하지. 축하한다. 상호는 환하게 웃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정 씨 집이 어디라고 했지? 서초동이에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서초동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상호가 물었습니다. 신부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부모님은 좋아하시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좀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뭐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부모님 반대가 제일 힘든 건데. 반대까진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딸 아들 결혼시키는 부모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후 3시 수정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깨끗한 빌라 2층이었습니다. 형, 잠깐만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도연은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정이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미안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왔어요. 지금 오늘 짐 옮기는 날인데 금방 갈게요. 30분만 기다려줘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형이랑 밖에서 기다릴게. 아니에요. 문은 열어뒀으니까 들어가서 쉬어요. 비밀번호는 924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아래로 내려가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신부가 잠깐 급한 일 때문에 나갔대요. 30분 뒤에 온대요. 그래. 그럼 우리 안에서 기다리자.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박스에 담겨 있었고 가구들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물이나 좀 가져올게. 상호는 부엌 쪽으로 갔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구나. 도연은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38년을 혼자 살다가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도연아. 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왜요, 형? 도연이 부엌으로 가자 상호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봐. 상호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신혼집이 15억짜리라며? 도연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장인어른이 완전히 물렸어. 3년만 살면 절반은 내 거야.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너야. 이번엔 제대로 잡았네. 그 남자 완전 호구야. 착하고 순진해서 딱 좋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부엌에 물 가지러 왔다가 저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켜져 있더라고. 메신저가 떠 있길래 무심코 봤는데 상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이었습니다. 박진수 녹음 파일 들어봐. 증거 남기는 거 잊지 마. 이수정 알았어. 내일 결혼식 끝나면 바로 시작이야. 도연은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자신을 수정에게 소개해준 대학 동기. 그 친구가 공범이었습니다. 도연아, 상호는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거 경찰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 자신이 믿었던 1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습니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 효심 깊은 모습,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도연을,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상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수정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기다렸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수정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수정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박진수랑 무슨 관계예요?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대답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호는 부엌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박진수는 그냥 아는 오빠예요. 그냥 아는 오빠가 당신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보내나요?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해봐요. 나한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차에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형,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취소해야지.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한테는? 상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연아, 넌 좋은 놈이야. 근데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하지 않기로, 대신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로, 사랑을 묻고 진실을 준비하는 밤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수정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꼭 와야 해요. 제발 연락해줘요. 다 설명할게요.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준비됐어요? 응. 녹음 파일이랑 메시지 캡처 다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전 11시 강남의 한 웨딩홀.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대학 동기들, 수정 쪽 하객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연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식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심했냐? 네. 후회 없겠냐?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믿는다. 그 말이 도연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신부 대기실 앞.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연 씨 어제 연락도 안 하고 오늘 식 올릴 거예요. 도연의 말에 수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객들도 다 왔고 준비도 다 됐으니까요.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정말 걱정했어요. 박진수 씨도 왔나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 자격으로 왔어요. 좋네요. 다 모였으면 됐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수정은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오.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신혼집이 15억짜리라며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장인어른 완전히 넘어갔어. 3년만 살면 절반은 내 거야.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너야. 이번엔 제대로 잡았네.
그 남자 완전 호구야. 착하고 순진해서 딱 좋아.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신부 이수정 씨의 목소리입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저를 수정 씨에게 소개해준 친구 박진수 씨의 목소리입니다. 뒤편에 서 있던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와의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신혼집은 15억짜리 분당 아파트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제게 주신 집입니다. 아버지는 단상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후 이혼하면 그 집의 절반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수정이 뛰어나왔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수정은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수정 씨, 진정하세요. 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은 하객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그녀는 박진수를 가리켰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박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거짓말. 당신이 15억짜리 집 얘기를 먼저 꺼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넌 이제 진실을 배웠다. 두 사람은 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정과 박진수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식장 밖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상호가 옆에 섰습니다. 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형이 아니었으면 저 15억 날렸을 거예요. 상호는 웃었습니다. 도연아, 넌 좋은 놈이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랑 대신 진실이 남았습니다. 분노 대신 교훈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사랑의 장이 진실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결혼식장 사건 이후 도연은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재산 편취 미수, 명예훼손.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수정과 박진수 두 사람 모두 유죄. 위자료 반환 명령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연 씨,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예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판결 나왔어요. 승소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저녁에 집에 와라. 아버지가 밥 차려놓을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로의 아버지 집.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다. 아버지는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도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배웠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야.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거지.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15억 날릴 뻔했죠? 그래. 근데 안 날렸잖아.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다. 도연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상호를 만났습니다. 형, 여기 앉으세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판결 잘 났다며? 축하한다. 형 덕분이에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형 용달 사업 투자하고 싶어요. 상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바라고 도운 거 아니야. 알아요. 근데 형은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도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15억은 돈이지만 형이 구해준 건 제 인생 전체예요. 상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형, 저 사업 확장하고 싶으시죠? 트럭 한 대 더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건 뭐 생각은 있지. 제가 돕고 싶어요. 동업자로. 도연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예요. 상호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네, 형. 고맙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여전히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사업을 이어갔고 도연은 조금씩 경영을 배워갔습니다. 상호의 용달 사업은 트럭 2대로 늘었고 직원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바빠 죽겠어. 근데 좋다. 상호는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도연아, 너 덕분에 사업이 커졌어. 형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믿어줘서 가능했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았고 무작정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고 행동을 보고 시간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연은 분당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15억짜리 신혼집.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수정이랑 살 뻔했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만약 상호가 그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도연이 그날 진실을 외면했다면, 지금쯤 15억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잃었을 것입니다. 귀인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놓치지 않은 한 번의 기회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도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수줍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확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도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자.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맑더라. 저번 여자랑은 다르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내가 잘 골랐지. 도연은 지금 분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5억짜리 집. 이번엔 진짜 가족과 함께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지금 가. 도연은 일어서며 생각합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시작이었구나.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믿되 증거를 잃지 마라. 귀인은 멀리 있지 않다. 내 곁에 있다. 상처는 교훈이 되고 교훈은 성장이 된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린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이 입안에 퍼집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오늘 된장찌개 해봤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나 울겠다. 도연은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귀인을 알아보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사랑을 믿되 증거를 잃지 말라. 그게 내가 배운 진짜 결혼 예물이었다.